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날 때에 대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날 때 주의를 몸으로 가져오세요. 머리에 남아있으면 감정을 키우게 됩니다. 항상 생각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몸을 느껴보세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체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감정에 힘을 부여합니다. 감정과 같이 오는 생각은 항상 틀렸어요. 제잘거리는 얼간이에요. 멍청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몸과 함께 하세요. 얼간이가 가고 나면 제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놀폭 체험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수면 영천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천리는 독고마리령 내천 마을리자를 씁니다. 성주군의 최서단에 있는 지역으로 서쪽으로 김천시 정산면, 북쪽으로 지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고산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로는 길게 국도 30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1313m의 정산면 수도산에서 발원한 대가천이 곡강하여 지역의 가운데로 굽이쳐 흐르면서 기암 절벽과 빼어난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옛부터 시인 묵객들뿐 아니라 언둔 천사들이 만년을 보내던 이곳에는 옛날 인삼과 당나무, 대마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명소로 산에는 산채와 고로쇠, 거자수를 찾는 인파와 여름에는 휴가를 즐기려는 피스객들이 모여들고 있어 펜션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도로는 대구에서 부안 간 도로인 국도 30호선과 중리 삼거리에서 김천지뢰면 조마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903호선이 있습니다. 영천리는 조선 중엽 이후 성주 유학자 동강 김우홍, 한강 정구, 청의당 이성, 월담 여효사 등의 유촉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하고반 마을의 가은수당은 이들이 남긴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천교 인근 도로변에는 성주호 수몰로 옮겨 세운 공덕비 3기가 있습니다. 무월구곡 중 제5곡인 사이남은 지금까지 김천시와 경계 지점인 언적 1교 남쪽 대가천 굴곡하는 지점의 석벽 바위로 추정하였으나 2013년 경북대학교에서 무월구곡 경관가도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남은 현 위치의 바위가 아니라 약 100m 위로 올라가 대가천이 공유하는 곳에 있었던 바위로 국도 개설 때 파괴되고 그 기반만 남아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성주 관련 지지에 의하면 1914년 4월 가천면의 상언과 김천 지뢰면의 상고반이 영천리로 편입되었습니다. 1911년경 조사된 조선 지지 자료와 같은 시기의 여러 자료에 의하면 금천동을 일면 영천동으로 통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세종대왕의 아들 담양군의 7세손 이성장이 1670년경 이곳에 입향한 후 그 자손인 전주 이씨들이 대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물결에 따른 인홍현상으로 각처로 흩어지고 지금은 약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주이시, 김해김씨, 밀양박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한 개 행정리에 중리, 아랫선바우, 웃선바우, 욱고뱅이, 아랫고뱅이, 가인, 일명, 언적 등 7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93가구의 인구는 163명입니다. 그리고 중리가 있습니다. 무화길이 챙기마을에서 국도 30호선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김천 지뢰면 조마면으로 통하는 지방도 903호선과 갈라지는 분기점인 중리교 위아래 도로변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무화길이 챙기와 선바우 마을 중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무월구곡 중 제3곡인 무악정, 서남과 제5곡인 사이남 사이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옵니다. 마을 뒤 북쪽은 김천시 지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은 도경산성의 서북쪽 자락으로 이곡 심천곡을 통해 도경산성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정남을 향하여 멀리 우뚝한 원추형 삼봉을 갈모봉, 북다락매라 하며 도경산성의 북쪽 망루로서 1890년 여건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고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리교 아래에는 1988년 세워진 중리교회가 있고, 성씨는 성주이시, 광산김씨, 인동장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8가구의 인구는 14명입니다. 그리고 아래 선바우, 일명 하이밤이라고도 합니다. 한강 정구가 대가천의 이름난 곳을 노래한 무월구곡 중 제4곡인 선바위 이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영천리 중리마을에서 김천시 정산면으로 가는 국도변의 동남향에 있고요. 마을 유래는 대가천의 명성인 선바위와 선바위에서 가까운 마을이라 하여 선바우라 부릅니다. 2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선바위에서 멀고 더 위쪽에 있는 마을은 우선바우, 선바우 위쪽 가까이에 있는 곳을 아랫선바우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옛날 이 지역은 정산면의 쌍계사와 청암사, 수도산의 무월서재로 나드는 길목으로 경관이 아름다워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선바위 주변에는 물이 맑고 하천에서 보기 드물게 흰 모래가 깔려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마을 초입 무월산장 앞 도로에는 학문과 효성이 뛰어나 성주군 관련 지지 효자편에 등재된 이만수의 효자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원은 밭작물과 산야초 채취, 양봉이었으나 지금은 펜션, 민박 등 관광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전주이시 제사인 취암사가 있으며 마을 성씨는 전주이시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화에 따른 인홍현상으로 지금은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25가구의 인구는 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바우, 상이밤이라고도 합니다. 아랫선바우 마을에서 서쪽으로 한굽이 돌아 도로변에 동양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무월구곡 제4곡인 선바위가 있는 2개 마을 중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우선바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조선 선조 때 전주인 이시은이 한양에서 내려와 정착한 후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왔으나 산업화로 인홍현상 때문에 타지로 이주하고 지금은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대가천이 공유하면서 생긴 넓은 둔치가 있어 농경지와 대지로 개발하였으나 태풍 등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여러 차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원은 밭작물과 산야초 채취, 양봉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지금은 버섯 재배, 관광 수입 등 고소득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4가구의 인구는 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반이 있습니다. 아래 하, 상고, 할고, 쟁반, 반자를 씁니다. 아래 선바오 마을에서 우선바오 마을 중간 지점에 있는 영천교에서 북쪽을 향해 난 고반천길을 따라 약 1.5km 올라가 천변 양쪽 구릉지에 있는 산촌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조 선조 때 문신이며 유학자인 동강 기무홍이 향리에 퇴거해 지낼 때 잠심 서식하고 강학하기 위해 이곳에 고반정사를 건립하고 후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정사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고반이라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음이 변하여 고방, 고비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두 개 마을이 있어 아래 위치한 곳은 아랫고비라 하고 약 500m 위쪽의 마을은 욱고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동강 기무홍이 세웠던 고방정사는 임진왜란으로 방치되어 오다가 1845년 밭을 갈던 중 유허비가 발견되어 1877년 군내 사람들이 수개하고 1887년 정사를 중건하였으나 오랜 세월과 풍으로 멸실되었습니다. 그 후 유지에는 유허비만 남아 있었는데 2010년 8월 후손들이 유허비 서쪽 약 3m 지점에 새롭게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마을 성씨는 수원백씨, 광산김씨, 충주석씨, 성주 이씨 등이며 6가구의 인구는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고반이 있습니다. 상고비, 욱고비라고도 합니다. 상고반 마을에는 북쪽으로 난 길 따라 올라가면 약 500m 떨어진 계곡의 중턱에 남양하여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아랫고반 마을과 같으며 마을 위치가 위쪽에 있습니다. 이따 하여 상고반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은 원래 김천시 지례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4월 행정구역 개편 때 성주군으로 이관된 마을입니다. 마을은 산간 오지로 교통이 불편했으나 지금은 마을 위쪽에 도소람, 사찰이 들어선 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마을 길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휴식지로 개발이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주민소득원은 밭작물과 산야초 채취가 주종을 이루고 성씨는 광산김씨, 청주 이씨, 충주 석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15가구의 인구는 25명입니다. 그리고 가은이 있습니다. 오를 가 숨길 은자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라고도 합니다. 더할 가에다가 어질인 그리고 또 가인이 한자가 또 다릅니다. 더할 가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우선바우 마을에서 정사면으로 향하다가 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대가천이 구비도는 개울가에 접하고 있고요. 원래 가천면에 속했으나 1914년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언적골과 함께 영천리에 이속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는 임진왜란 때 각지에서 모인 피난민들이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위로하고 도와가면서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가인으로 불렀으나 구전되면서 가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곳은 경관이 아름답고 속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심산유곡으로 은둔 처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가은이라 부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대가천이 공유하는 지점에 학소대라 불리는 수십 길이의 석벽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은학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 1612년에서 1661년까지 생존하신 여효사가 이곳을 사랑하여 학수대가 바라보이는 위치에 가은 서당을 짓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학문을 닫고 후학을 양성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학대청남, 봉비암수서, 세심탄활수, 옥류정 청파, 완을정 월석, 영기정
영귀정춘경, 환선도기운, 언적대숙무 등 주변 풍광을 노래한 가은 동천 팔음을 남겼습니다. 서당은 풍으로 멸실되어 1991년 후손이 마을 서쪽 언덕 위 지금의 위치에 복원하였습니다. 여효사를 추모하는 유허제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으나 가은 서당을 복원한 후 서당 아래 도로변으로 옮겼습니다. 정산으로 통하는 길이 대가천에 교량을 놓아 통행하고 있지만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가은 서당보다 약 500m 위 바위틈으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안은 옛날에는 중간거리 욱가리라 칭하던 마을에 몇 집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오석, 까마귀 오자에 돌석자를 씁니다. 오석을 채취하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성씨는 여효사의 자손인 성산 여씨들이 세거해 왔으나 거의 외지로 나가고 지금은 성주 이씨, 수원 백씨와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9가구의 인구는 16명입니다. 그러면은 가은 동천 팔음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학대 청남입니다. 은학대의 맑은 아지랑이 은학대 앞에 소낙비 거쳐 물이 맑으니 짙은 구름 모두 거쳐 푸른 산은 선명하네. 더욱이 바람 따라 일어나는 티끌마저 없어 오직 맑은 아지랑이 많은 점처럼 비껴 있네. 그리고 언적대 숙무에 대했습니다. 언적대의 짙은 안개, 높은 누대 적적하고 나무들 한들거리네. 습한 안개 자욱하게 온종일 끼어있네. 유인은 길이 자취를 숨겼다고 말하지 말게. 아름다운 무늬 끝에 환히 빛날 수 있음을 이라는 내용이 무얼구고 경강가도 연구보고서 중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적골이 있습니다. 언적골은 숨길 언자에다가 발자취 적자와 골곡자를 씁니다. 성주 군의 최서단에 있는 마을로 김천시 정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가천면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14년 4월 행정구역 개편 때 가인, 더할까, 어질 인자를 쓴 마을과 함께 영천리에 이속되었습니다. 마을은 대가천이 공유하는 지점 도로 따라 위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랫마을인 가인까지 대가천이 수차례 공유하고 있어 이곳에 언적 1교와 2교, 가인 1교, 2교 등 4개의 교량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예부터 경관이 빼어나 시인 묵객들과 언둔 처사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인간의 자취를 숨긴다는 뜻으로 지명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면과 경계를 이루는 언적 1교 남쪽 천변에 기암개석이 석벽을 이루며 높게 솟아있어 이곳을 무헐구곡 중 제5곡인 사인암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에서 관리해왔으나 2013년 5월 성주군과 경북대학교에서 합동으로 무얼구곡 경강가도 문화자원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인암의 위치가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사인암은 이곳에서 정산면 쪽으로 약 100m 떨어진 도로변 북편 안에 있었던 바위로 1990년대 초 도로 확장 공사로 파괴되고 기단부만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성주군에 속한 무얼구곡은 5곡에서 4곡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득원은 밭작물과 산야초 채취였으나 근년에 펜션이 들어서고 민박 등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경주 최씨, 밀양 박씨, 동네 정씨 등이 혼재해 있고 9가구의 인구는 16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유적에 관했습니다. 영천리 아래 선바위에는 선바위, 또 일명 이밤이 있습니다. 설입자에 바위암자를 씁니다.
중리마을에서 아랫선바위로 올라가다 도로가 굴곡지는 대가천변에 있습니다. 한강 정구의 무을구곡중 제4곡으로 약 30m 높이의 창의 입석입니다. 주위에는 물이 맑고 흰 모래가 깔려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선바위 정상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천년송이 자라고 있고요. 1784년 영재 김상진이 79살 때 그린 작품인 무을구곡도에는 선바위 뒤쪽에 보이는 봉우리를 소학봉이라 하였고 맞은편 아래쪽에는 환선도라 하였습니다. 환선도는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한강 정구가 여기에서 불을 피워 술을 데워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밤 암벽에는 이밤 숭정 기원 후 89년 병신 맹추라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곳은 청이당 이성의 장수지소라 하여 후손들이 암벽에 청이당 이선생 유지라는 8글자를 새기자 한강 후손들이 이를 깎아내는 등 양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바위 건너 내 바닥 안반에는 성주 목사를 지닌 서파 오도일의 흔적으로 4군데 서파라 새긴 석각이 있었으나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을구곡중 제4곡 이밤시를 보면은 사곡이라 백척 바위에 구름 그치니 바위 머리에 화초들 바람에 살랑이네. 그 중에 이 같은 맑은 경계 누가 알겠소. 저 하늘 밝은 달 그림자 못에 비치네 라는 한강 정구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가인에는 가은서당과 여효사 유허비가 있습니다. 마을 서편 살록에 남양하여 있는 건물이고요. 서당은 처음 조선 효종 때 진사에 입격한 월담 여효사가 독서 강학을 하기 위해 마을 동쪽 은학대가 바라보이는 곳에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우로 멸실되었고요. 1991년 후손과 유림들이 그의 학덕을 추모하여 현 위치에 다시 세운 제사입니다. 건물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강당과 3칸의 소설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에 일광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고요. 서당 동편 도로변에는 높이 225cm로 이수와 귀부를 갖춘 여효사 유업이가 있습니다. 피는 처음 가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것을 가은 서당을 건립한 후 도로변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비석 전면에는 월담 여선생 유업이라 적고 내면에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석 주위에는 돌란간을 둘렀고 후손들이 유허비 우측에 비문을 풀이하여 다시 세운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아래 선바위에는 취암제가 있습니다. 전주이시 영천 입항조 이 성장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아래 선바위 마을에 세운 제사입니다. 이 성장은 세종대왕의 아들 담양군 이거의 7세손으로 1670년경 이곳에 입향하였고 그 후 후손들이 선바위 마을을 중심으로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덕 비군이 있습니다. 아래 고반 마을로 늘어가는 초입 선바위 식당 옆 도로변에 3개의 불망비가 있습니다. 도형홍의 송덕비와 배우홍의 불망비는 수몰지구에 있던 것을 옮겨 세운 것이고 손진칠 불망비와 이직선 포효비가 있습니다. 도형홍 송덕비는 높이 99cm, 비신 높이는 89cm고 비가 덮시 상단을 둥글게 마감한 호패형입니다. 비사는 타원형에 가까운 방형의 자연석을 썼습니다. 비 전면에는 유학 도형홍 시의 송덕비라 새기고 양쪽에 비문을 넣었습니다. 비 측면에는 정묘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홍 불망비에는 전웅천 현감이었던 배우홍의 혜택을 기려 세운 것으로 비사는 타원형에 가까운 자연석으로 비시는 높이 70cm, 폭은 32cm입니다. 비 전면에 전웅천 현감 배우홍 광택 시의 불망비라
유흥비가 적고 양쪽에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 측면에 경자 3월의 기록이 있습니다. 배우홍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 성주 의무소의 발기인으로 대개 이승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8월부터 1971년 8월까지 3년 동안 활동한 손진칠 불망비는 성주 군수를 지낸 손진칠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1971년 주민이 세운 비입니다. 비신 중앙에는 군수 손진칠 선정 불망비라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효자비가 있습니다. 마을 초입 도로변에 있는 비석으로 주변은 담을 둘렀습니다. 비는 전체 높이가 140cm로 작은 편이나 팔짝 지붕형의 비갓이 있습니다. 비 전면에는 효자서암 20비라 적고 양측면과 후면으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문은 완산 이재현이 잔하고 후손 이백원이 썼습니다. 이만수의 자는 휘은, 호는 서암, 본가는 진주로 담양군 이거의 후손입니다. 학문과 효성이 뛰어났고 상을 당하니 언제나 초하루 보름에 묘소를 살펴 향내 선비들의 감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산지와 환려 성남과 성주 군지에 실려 있습니다. 특히 그는 효성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에게 은택을 입은 사람이 비를 세웠습니다. 비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이라 하고 또 그다음 효도 효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천리 아랫고반에는 고반정사터가 있습니다. 마을 위쪽 농경지에 조선중엽 문신이고 학자인 기무홍이 잠심 서식하기 위해 1578년에 세운 고방정사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퇴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후손들이 유업이 서쪽 약 30m 지점에 새로 유업이를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중리에는 중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중리 마을과 선바위 사이 도로변에 있는 두 그루 소나무로 한 그루는 직립하여 있고 수고 8m 높이입니다. 높이 8m, 직경이 56cm입니다. 그리고 수감폭은 12m이고요. 다른 한 그루는 높이가 8m, 직경이 50cm, 수감폭은 8m로 수령은 모두 100년 정도가 됩니다. 보호수 지정 관리가 요구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청과 지수 지명에 관했습니다. 영천리와 가천 금복리에는 도경산이 있습니다. 금수면 영천리와 가천면 금복리 간 명계를 이루는 높이 956.1m 산으로 동쪽에는 신흥뒷산, 남쪽에는 장대산, 서북쪽은 대가천이 흐릅니다. 이곳에는 가야시대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경산성이 있고요. 산성 내에는 성주, 합천, 거창, 고령의 병기를 보관하던 병기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 둘레는 7.7km로 포곡식 산성입니다. 그리고 영천리와 가천 용사리에는 형제봉이 있습니다. 가천면 용사리 전동마을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영천리에 걸쳐 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이는 1022.3m로 산 북쪽 자락의 물은 영천리 대가천으로 흐릅니다. 영천리 읍고반에는 바람제가 있습니다. 읍고반 마을에서 서쪽으로 청산면 황전리로 통하는 산고개로 높이 해발 559m이고 이곳에서 내린 물은 고반천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영천리 웃고반과 아랫고반에는 고반천이 있습니다. 웃고반 마을 북쪽 처산골과 서쪽 바람제골에서 발원한 물이 아랫고반 마을을 지나 아랫선바우 마을에서 대가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을 말합니다. 하천 길이는 약 2.7km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민수연의 무심세월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세워라 냉정한 세워라 너는 어찌 그리 더 빠르니 또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얄궂은 세워라 변덕쟁이 세워라 나 어릴 땐 그리도 그랬더니 숨가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달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예,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브라스카주 놀폭 체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브라스카주와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에 이민 온 독일인들이 정착한 주로 독일인 3, 4대가 주를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중북부 지역이라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지역입니다. 도착하고 얼마 뒤에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에 방문할 일이 있어 회원 2분이 간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은 어디를 가면 보통 2-3시간은 기본이고 3-4시간 가는 것도 마치 이웃 동네 가는 것처럼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라면 주유는 필수입니다. 동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카 이팅 타임이라고 했더니 알아듣고는 예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처음 해보는 영어인데 통하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발굴 중인 노천 박물관을 들렸습니다. 언덕진 곳에 물이 흐르면서 뼈가 계속 나와 발굴 중인데 오래전 먼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주라기 시대 공룡, 공작, 코끼리, 기린 등 짐승들의 낙원까지 날라와 동물들이 몰살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뼈가 나와 발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크를 설치해서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두었었고 아래에는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발굴하여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고 일부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해두기도 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주로 가는 길목에는 모두 넓은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폭시에 독립기념일 인공호수 폭죽놀이가 있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기념일입니다. 놀폭은 시내가 낮아서 비가 오면 해마다 홍수가 나서 마을 위쪽에
인공 호수를 만든 뒤부터는 시내가 물이 잠기지 않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공동체는 마을 위쪽에 있었으며 인공 호수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호수가에 놀폭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주에서도 폭죽놀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폭죽놀이는 경비가 많이 들어 각 주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죽놀이를 하는 놀폭으로 구경 온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각양각색 많은 모양의 불꽃 터지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구경하는데 터지는 모양이 다양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죽이 내 머리 위에서 터지는데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인 동료와 호수를 산책하고 있는데 젊은 필리핀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cm가 넘어 보이는 고기를 잡았는데 방류하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했더니 30cm가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큰 고기를 잡으면 주겠다 하여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작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낚시 도구를 살 때 물고기가 30cm 이상이 않으면 가져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기면 벌금을 문다며 누가 보지 않아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20cm 정도면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맛이 참 좋은데 하면서 아쉽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주변 풀밭에는 가을이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귀한 몸 대접받으면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그러나 놀폭에서는 외국인 눈에 작은 메뚜기 잡아먹는다며 흉볼까봐 잡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인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호수를 가다가 남의 집 잔디에 앉아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니 경찰차가 와서 주거 침입죄로 연행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몰라 혼이 났는데 이곳 풍습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며 다른 회원이 사정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곳에서도 그들의 법을 알고 지켜야 함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울타리가 없고 자신의 집터에 집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울타리용 관목을 심거나 꽃과 나무를 심어 집 경계 표시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냐, 왜 남의 집 정원에 앉았느냐 물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 침입으로 연행해 가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비정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깔끔한 해결 방법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MZ 세대들도 그렇게 문제 해결을 선택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 눈 빙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브라스카 주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며 눈도 자주 내리더군요. 햇살이 따뜻한 날 가까운 호수가 산책을 하기 위해 젊은이 몇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미끄러워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린 눈이 햇살에 녹았다가 다시 얼기 때문에 얼음이 맑게 보이지만 너무 미끄러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같으면 염화칼슘을 눈보다 더 많이 뿌려 눈을 녹여내지만 그들은 친환경적으로 자연 순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고 계단은 오픈되어 있으나 계속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각 층은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때 지방 구조였습니다. 지하 주방 옆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양치하기 위해 2층으로 독일인과 한국인 한 명이 저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문을 여니 나무 타는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함께 올라온 한국 회원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깜깜한 복도를 혼자 돌아다녔으나 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회원이 양치하고 나오길래 연기가 자욱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바디랭귀지를 했지요. 원장에게 전화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원장이 올라오더니 즉시 수화기를 들고 불이 난 방을 찾아서 방문을 열어 수화기를 분사하여 불을 껐습니다. 젊은 회원이 책상 위에 작은 질그릇에 초를 녹여 만들어 그 그릇에다가 오후부터 촛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고 올라올 때까지 그냥 두어서 생긴 화재였습니다. 질그릇 안의 촛물이 타고 그 열로 인해서 질그릇이 갈라지면서 책상에 불이 붙었고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라디오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전선이 벽에 꽂아준 콘센트 직전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왁스를 칠해서 때가 타지 않도록 한 것이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911에 신고하여 불을 끄고 난 뒤 소방차가 도착했으나 불을 진화한 후라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라도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발견하거나 진화하면 발견한 사람과 진화한 두 사람에게 장한 시민상을 준다고 합니다. 원장이 불난 곳을 찾아 진화하여 시민상을 받았으나 저는 불난 곳을 감지는 했지만 불난 곳을 찾지 못해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국 회원이 말해주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 퍼즐 맞추기 게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퍼즐 구경도 못했는데 그곳은 A2 내지 A3 정도의 규모가 큰 아름다운 사진으로 된 퍼즐 조각 맞추는 판이 있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노는 시간에 여러 명이 조각을 맞추기도 하고 오며 가며 하나씩 끼워 넣기도 하더군요. 처음 해보는 퍼즐이라 밤이 되었는데 퍼즐이 눈에 아령거려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혼자 살며시 나와 정신없이 퍼즐 조각을 찾으며 맞추고 있는데 연세든 회원이 와서 뭐 하느냐며 물었습니다. 퍼즐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내일 하면 되니 들어가 쉬라고 해서 무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난 것이 미국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TV 보는 방이 지하에서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 누가 한국의 사고 뉴스를 보고 제게 한국에 사고가 났는데 형제 중에 사고 당하지 않았냐며 물었습니다. 창피해서 없다고 대답하고는 그러나 궁금해서 혼자 살짝 내려가서 보니 성수대교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흔적을 봤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토네이도가 불어 닥칠 때 작은 집은 모두 날아가고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제가 머문 공동체의 건물은 독일식으로 튼튼하게 4층으로 지어져 있어 피해는 없었으나 마당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미처 채우지 못하고 잔디밭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TV로만 보던 토네이도의 위력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네브라스카주 놀폭시의 공동체 본부에는 연세 드신 분과 젊은 회원 4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외국과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 있었고요. 본원의 연세 드신 회원들은 구호품으로 기부한 옷가지를 세탁하여 수선하는 일과 다른 구제품들을 손질하여 분류하여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은 회원들의 옷을 만들기도 했고요. 젊은 회원들은 주방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몸이 불편한 회원 중 양호실에 머무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90세에서 100세 가까운 분이 불편한 4~5명의 회원을 별도의 독방에서 병원식 침대에 생활합니다. 간호사 1명이 돌보고 있다가 제가 가면서 2명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낮 시간에는 보조기를 밀고 테라스에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즉시 모시고 들어가지만 가는 길에 복도 바닥과 바지에 싸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이라 어르신을 모셔보았고 또 사고를 쳐서 미안해하는 어르신의 엉덩이를 두들기며 괜찮다며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no problem, don't worry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몸을 씻어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누워드리고 쉬게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아서인지
어르신들이 배를 눌러 계속 저를 찾기도 했습니다. 가보면 물어볼 곳이 있어 불렀다며 저를 계속 곁에 두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원장이 안부를 묻기 위해 방문하면 제가 좋다며 오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저를 찾아서 인기가 높아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목욕은 사각으로 된 깊은 통에 한 사람씩 들어가 앉아서 합니다. 작은 목욕통에 휠체어로 욕실로 모시고 가서 기계로 올려서 목욕통으로 옮겨 의자에 앉힙니다. 물에는 액으로 된 파스를 풀어서 경직된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탕으로 옮긴 뒤 물속에 얼마를 두었다가 손으로 밀어도 때가 밀려나는데 때 수건으로 밀어주지도 않더군요. 20여 분 파스물에 몸을 담궜다 건져 올리고 같은 물에 4, 5명이 목욕을 시키는데 어르신들이 모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가을이면 가까운 이웃 마을에서 낙과된 과일을 주우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모든 회원이 동원되어 가게 되죠. 그곳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낙과되는 과일이 많았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회원은 나무에 과일을 따지 않고 낙과만 주워가기 때문에 농장주가 믿고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약을 치지도 않지만 우리처럼 적과하여 잘 기르지 못하여 낙과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을 부분이 있으면 모두 주워와서 손질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을 두고 과일 손질하는 작업으로 바쁩니다. 성한 부분은 깨끗이 씻어 물을 부어 푹 끓여서 설탕을 넣어 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집이 크고 넓어서 일반 직원들을 두고 청소를 시키기도, 또 집안의 여러 곳과 텃밭에서 야채를 키우는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제가 공동체에 새로 온 것을 알고는 I love 김밥, 김밥을 좋아한다며 언제 김밥 해줄 것이냐고 자주 물었습니다. 김, 미역, 당면, 고춧가루와 한국식 전기밥통 등 한국식 재료가 주방 창고에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갈 때마다 가져가기도 하는데 저도 재료 몇 가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동양 쌀과 유럽 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럽쌀을 씻지 않고 물을 많이 부어서 전기 찜통에 찐 후에 씻어서 버터를 넣어 볶아 먹는데 숟가락으로 떠 먹어야 할 정도로 푸석했습니다. 가끔은 별도로 동양쌀로 한국 전기밥솥에 밥을 해서 식탁 한쪽에 김치와 같이 두면 원하는 대로 누구나 가져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얼마 지난 뒤 대파 윗부분만 베어서 씻어놓고 김치 담을 줄 아느냐며 김치를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누가 대파씨를 가져가 키워서 김치를 담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말없이 대파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에 파견 나와 있는 한국인 다른 회원 2명이 방문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 담은 지 오래되고 시큼한 대파김치를 주었더니 맛 있었다며 잘 먹고 갔습니다. 다 먹고 나니 다시 대파를 베어서 씻어놓고 김치를 담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대파로는 김치보다 수프, 국에 넣어서 먹는 재료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대파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독일식 사각팬이 있더군요. 어찌나 무거웠는지요. 팬 크기에 맞추어 대파를 자른 뒤 밀가루, 계란, 버섯, 소금을 넣고 바삭하게 구워 넓은 그릇에 담아내었더니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며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요리명은 파전인데 영어로는 그린 오니온 팬케이크이더군요. 이름도 예쁘지만 잘 먹으니까 4번이나 구워주었습니다. 스프 가루 넣고 끓이는 수프에도 대파를 넣어 끓였더니 국물이 시원하니까 아주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그곳 젊은이들은 한국 음식이 칼로리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밥과 김치 등 한국 음식이 나오면 많이 먹습니다. 우리들은 손님이 오면 아꼈다가 먹는데 맛도 모르는 현지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쟤네들 너무 많이 먹는다며 우리끼리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모두가 먹고 싶어하는 김밥과 잡채,
떡국을 끓여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명절을 지냈습니다. 계속 한국 음식이 인기가 높으니까 함께 있던 필리핀아들도 자기들 음식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잡채와 비슷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먹고 남은 잡채 데워서 내놓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더군요. 제가 있을 때 중국이 개방되면서 병원을 하기 위해 미국 회원을 책임자로 하고 한국, 독일, 필리핀 회원들이 파견되는 파견식이 미국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한다며 제게 음식을 부탁하여 김밥을 싸서 예쁘게 큰 접시에 썰어 담고 청포묵 가루가 있어 청포묵을 만들어 김 가루를 넣어 묻혀 담고 잡채도 푸짐하게 했습니다. 식탁이 화려했으며 음식들이 맵지 않으면서 예쁘니까 손님들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잘 먹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물 동안 회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나니까 장의사가 와서 사망자의 시신을 검은 비닐 자루에 넣어서 장의사로 옮겨가더군요. 장의사가 시신을 모셔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분의 말로는 내장을 꺼내고 속에 방부제를 넣은 뒤 꿰매어 옷을 입히고 얼굴과 머리 등 곱게 단장하여 모셔온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몸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단장하여 다시 모시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뒤 좋은 관에 넣어 돌아와 성당 한쪽에 모셔두고 관의 반쯤 되는 뚜껑을 열고 머리 밑에 높은 베개를 놓고 상체를 올려서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장례날 평소 주민들과 접촉이 많았던 회원일 경우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평소 알게 된 경위와 만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스스럼없이 나와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많지 않았던 회원의 장례식에는 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장지는 공동체 부근의 시 공동묘지로 회원들을 위한 묘터를 넉넉히 구입해 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지침에 대했습니다. 수지침이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주방일을 많이 한 독일 회원이 어깨가 아프다며 제게 와서 Do you know Korean acupuncture? 즉 한국 침 놓을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에 다녀간 한국 회원으로부터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제가 장기간 머물면서 아플 것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수지침을 배우고 부속 재료들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물으니까 무심결에 놓을 줄 안다고 대답을 했지요. 마치 제가 자기 주치의라도 되는 것처럼 매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안마와 침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독일계 회원이라 뼈가 단단하여 몇 번 하고 나니 손가락 마디와 어깨에 통증이 왔습니다.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싫어서 꾀부린다며 원망했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젊은 회원이 병원 근무 중에 누가 자신의 몸을 잡아당겨 허리를 다쳤다며 책임자가 와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여 수지침으로 아픈 부위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포 중에 집에서 허리를 다쳐 일주일째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가서 수지침을 놓으려니까 남편이 돌팔이에게 침 잘못 맞아 병신되면 어떡하느냐며 침을 맞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허리 아픈 부위 마사지하는 곳을 알려주고 마사지해 주면서 침을 놓아주고 왔습니다. 저녁에 일주일 만에 머리 감고 몸을 씻었다며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아프다며 어디 만지면 되느냐고 손을 내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돌팔이가 호신술로 배워간 수지침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동양의 침술이 효과도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꽂이에 대해서입니다.
유럽에서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예쁘게 라인을 살려서 꽂는 꽃꽂이를 보지 못해서인지 꽃을 잘라서 병에 푹 담아 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식 선을 살려서 꽂는 하수 꽃꽂이회가 있습니다. 사범 자격증을 따고 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20년 넘게 꽃꽂이한 경험을 살려서 놀폭에서도 정원에 피어있는 꽃을 잘라 한국식으로 꽂았죠.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달라는 부탁을 내서 떠날 때까지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킨답스스 삽목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방문한 자를 맞이하기 위한 안내실에 공기 정화 식물인 스킨답스스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잎이 다 떨어지고 위에만 잎이 몇 개 남아있더군요. 도착하고 영어를 못할 때라 설명은 하지 못하고 바디 랭귀지로 기브미 하면서 화분을 가리켰더니 가져가라며 주었습니다. 방으로 가져와서 꽃꽂이 할 때 사용하는 녹색 오아시스에 물을 듬뿍 스며들게 하여 스킨답스스를 3-4마디로 잘라 화분에 흙과 오아시스에 자른 줄기를 꽂고 투명 비닐로 화분을 싸서 낮에는 호흡을 위해 비닐을 열어두고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서 보온을 위해 비닐을 묶으며 한 달이 지나니 뿌리가 내려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잎이 탐스럽게 났더군요. 안내실로 가져가서 돌려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맙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는 회원들이 키우는 식물을 돌봐달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성심껏 살폈더니 공동체에서 키우는 모든 식물잎이 윤기가 좌르르 흘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조건에 맞게 해주고 사랑을 해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러 갔으니 도착하고 2달쯤 지나서 오마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텐시브 코스에 참석하기 위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한국 이민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그들을 돕고자 했지만 막상 지도할 사람이 없다며 제가 가서 영어를 배우며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공동체는 오마하에 있었으며 가는 길은 버스로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오마하의 한인 공동체 회원들은 미국인 성당을 빌려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고 그곳을 방문하여 지도했습니다. 한인 공동체는 주일 미사에 올 때 밥과 고기, 국은 공동체 기금으로 마련하고 각자는 반찬과 과일, 집에서 구운 과자 등을 가지고 와서 미사 후에 나눠 먹는 파틀락 파티를 했습니다. 성탄과 큰 축일이 있으면 음식이 더 푸짐했고요. 그래서 신자 유학생들을 미사에 데리고 가서 한국 음식을 먹여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게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외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며 많이 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등 떠밀려서 온 학생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비를 마련하여 온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교 내 식당인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기름진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질리니까 부모님께 연락하여 밑반찬을 공수해 받아 먹었고요. 그것도 질리니까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안심이 안 되어 부모님이 자주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걱정되어 미국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모의 간섭이 싫어 힘들게 찾아온 부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 학생은 학생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런 일들을 모두 제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을 제공하고 각자가 식사를 해결하는 자취시 가격이 저렴한 돌미토리에서 지냈습니다. 김치 담을 자료가 생겨서 김치를 담아
돌미토리에 머무는 한국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유학을 간다면 필수적으로 자신이 먹을 요리 몇 가지를 배워서 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한국 공동체 돌보느라 덕분에 저의 영어 실력은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V를 통해 배우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군요. 다음 시간에는 1997년 두 번째 간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서의 체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민요 매기의 추억을 듣겠습니다.